그런데 사람이 척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근데 그 이준석 매일 대표는 척지고 사는데요. 웬만한 정치인 또 이름이 좀 있는 정치인하고 척 앉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완전히 기관단총 있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완전 난사를 지금. 모든 사람하고 척지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떨 때 보면은 나이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특장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당 대표 정도 할 정도의 정치인이면은 너무 그렇게 모난돌이 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는 당내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거나 치유하는 역할이지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은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본인이 대부분 갈등을 다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원오고 그 이전에 국민당과 합당에서부터 완전히 척은 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연원을 따지면 저기 지역구 공천 때부터 노원구 같은 당 시절부터 그 전에는 또 뭐 이 선거에서 서로 그 척진 게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단일화 이후에. 네네. 단일화 이후에. 예. 그때 이 최고위원회에 두 사람 목을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의당 대표였죠. 그 당시는. 한테 이렇게 할애를 하는 걸로 다 약속을 했고 문서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걸 이준석이가 지금 거부해갖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 쪽 표현은 이겁니다. 국민의당 인사로 할애를 했다. 그럼 국민의당 인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정식 의원을 지금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니 국힘의원을 왜 하느냐, 국민의당 인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한 사람을 지금 배제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김윤입니다. 이 사람은 저 국민의당 사람 맞는데 워낙에 합당 직전 과정부터 윤 대통령을 굉장히 좀 비난을 하고 또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서 조금 말이 좀 거친 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거칠었어요.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네요. 네네. 뭐 그러니까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이렇게 좀 비난을 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예, 예. 그런데 그 당시는 또 정당도 다르고 경쟁관계에 있는 데다가 또 합당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는 정치권에서 지금 저 민주당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뭐 아주 양반인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도 그렇게 했어요. 막 그 안철수 비난하고 막 하면서 합당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비난을 한 건 합당할 때에 내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해서다. 우리 당이. 이러면서 사실은 봐라 통합. 또 오세훈과 안철수의 통합도 자기 때문에 됐다. 자기가 그만큼 이게 완전히 어떤 부름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비난하는 와중에서.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김윤도 마찬가지다.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면 자신도 사실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김윤도 지금 사과를 했어요. 보니까 공식적으로. 네, 사과까지 했네요. 그러면 이걸 갖고 더 얘기하는 건 좀 쪼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 정점식도 그래요. 솔직히 이게 국민의당 인사여야만 된다라고 뭐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요. 안철수 의원은 왜 추천을 했대요? 화합의 의미. 화합. 네. 꼭 국민의당 사람이어야 되느냐? 내가 이미 국힘 사람 됐다. 합당됐다. 그래서 내 몫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당 몫이지만 내 몫으로 내가 직접 이 협상에서 나왔으니까 이야기한다면 내가 당신네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 저는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왜 국민의당, 국힘당 이렇게 해서 꼭 나눠서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국민의당 사람만 추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아니, 친윤계 인사는 안 돼.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정점식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정점식이냐 하필이면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 부자연스러워요. 반대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사람이 사실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 2명, 비례 쪽 의원 2명에 이 지자체에 저 사실 그 합당하기 훨씬 전부터 지자체에 응모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저 하겠다고 지자체 광역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솔직히 안철수 개인당 아닙니까? 1인당이죠. 사실은.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 사람이 돼야 돼 하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시켜요, 솔직히. 그러면 폭넓게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 추천해. 오케이. 그러고 가면 되는 거를 이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무슨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합당하는 조건에 위배되지. 그걸 왜 자기가 걸러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자기 목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거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볼 때는 안철수가 정점식을 이렇게 자기 최고위원 몫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나아가서는 윤핵관 이쪽한테 우리 연대합시다 제의합시다 그런 뜻으로 익힌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를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치고 들으려고 하는구나. 자기 세력을 지금 넓힌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뭐냐면 이미 내가 모르게 다 연대가 돼 있네. 그런 거죠. 다 끝났네.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을 겨냥해서 지금 비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 이 부분에서도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이준석 편을 썩 들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 이 진달래인가 민들레 사건 났을 때도 예. 권성동이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이도 당내 사조직이다 해갖고 비토를 해버렸고. 근데 권성동이가 거기에 아주 그냥 앞장서서 나 이거 해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서. 그래갖고 요새 보면은 권오고 이오고 썩 이렇게 뭔가 밀착 관계 아니냐 하는 느낌을 줘요. 왜 그럽니까, 권성동이가?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철수와 장제원 관계와 권성동과 이준석 관계는 그 관계의 끈끈함, 유대감, 앞으로의 어떤 미래, 전망성,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쪽부터 얘기하면 안철수와 장제원은 이미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단일화 협상 기억하시죠? 예. 단일화 협상 장제원이 직접 나섰거든요. 그리고 거의 물론 장제원과 이태규가 계속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안철수도 상대했던 것 같아요. 장제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하시죠? 왜 마지막 토론회 때 밤늦게 10시 넘어서 갑작스럽게 안철수가 전화를 해갖고 윤석열은 강남에서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데 우리 만나자 해서 만난 장소가 장제원의 매형. 그렇죠. 카이스트 교수 집 아닙니까? 그럼 장제원이 안철수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안철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다 장전이 알고 있고 또 그 기반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렇죠. 안철수의 다음 스텝도 어쨌든 장제원은 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하고 있다, 알고 있다기보단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당권 투쟁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총선과 관련된 부분, 그 이후에 정계 개편까지도 어느 정도는 호흡을 맞춰가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결속이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가능한 그런 결속이라고 보고요. 권성동과 이준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권성동과 이준석은 현재 이쪽이 너무 큰 적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가 만약에 친윤과 합쳐져서 이 민들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안철수가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간 완전히 신주류가 굉장히 커진다. 그랬을 때 권성동 입장에서 이거 제어 못하면 내가 당대표를 못한다. 공천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차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역시 이게 너무 커버리면 내가 지금 내년 6월까지 어쨌든 견뎌 나가면서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건 잠시 그러니까 시간과 그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연대. 5월 동지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5월 동지고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당대표에 대한 생각이 없다 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은
6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당대표로 당대표로. 나가려니까 안철수가 세력을 확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황재원은 벌써 당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간에 단일화할 때 그런 내용도 잘 알고 그게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려는 거 아는 거고 두 사람 다 윤심을 잘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장제원이가 더 윤 대통령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이준석이를 자기 편으로 쓱 끌어와가지고 그걸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 네. 아닙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이준석도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준석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내년 6월에 꼭 물러나나? 아니면 다시 재출마하려고 저렇게 지금 세력을 넓히는 거 아니야? 최근에 혁신이 만들고 거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고 자기 세력을 자꾸 지금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뭔가 자기 정치 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내년 당 대표에 다시 출마해가지고 재출마해서 당 대표에 가고 공천권까지 지금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그동안 논의도 없었던 공천권 문제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공천 거기서 다 개혁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죠. 이준석은 언제나 명분 갖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간 거. 근데 우크라이나 왜 갔어? 그러면 너는 푸틴 편이냐? 이렇게 하고. 또 혁신이도, 야, 혁신 지금 왜 만들어? 너 혁신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대치거든요. 자, 그러면 딱 이준석이 지금 하려는 싸움은 이거예요. 세대 교체. 아니, 제대로 교체해야 된다. 지금 언제까지 기득권이 있을 거냐? 해갖고 20, 30대의 그 남성들의 지지를 그대로 이 당내로 전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대 싸움으로 벌이게 만들고, 그러면, 명분이 우리한테 있다. 그 싸움을 1년 동안 내내 흔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6월이 되면 그 힘으로 당대표를 다시 한번 도전한다. 나밖에 개혁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의 개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의 이런 팬덤 정치가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이대남들이 주로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에펜코리아라고 펜코라운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안철수, 조수진 그냥 난타를 한 모양이에요. 좀 이준석한테 쓴소리 자꾸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완전 빌런이 됐죠, 거기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간 것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그런 것까지 그게 명분을 괜히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진석 부의장이 예, 그렇죠. 관계고 빌미를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에펜코리아 펜코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또 배현진 최고위원이 아니 그 혁신위가 사조직 아니냐 대표에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배현진에 대해서 바퀴벌레라고 배현진 바퀴벌레 줄여서 말도 참 아이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문자 전화 팩스 폭탄이 막 터진다고 그러네요. 저기 개딸들과 행태가 똑같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예. 이준석이 인공위석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자기 그렇죠. 세력만 확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좀 길게 보고 예. 여기도 2027년을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년 6월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기 위해서 기반 따지게 나선 거 아니냐. 그런 속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면 권성동하고는 바로 헤어지는 거죠. 권성동은 그럼요. 자기가 하려고 이준석을 좀 자기 편으로 끌어올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한시적인 동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펜코리아는 김남국이가 이재명을 꼬드겨서 한 몇 번씩 구애를 했어요. 그 안에 나 좀 봐주세요. 나도 좀 봐주세요 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지금 이준석 쪽으로 완전히 지금 좀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과 안철수 두 사람 간의 이 최고위원 신경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그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구원? 자격이랄까 품성 문제로 그냥 가볍게 보여지지만. 언론은 그렇게 취급하던데 그 밑바닥을 쭉 들여다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기류가. 권력 싸움이고 예. 차기 당권이라든가 대권까지도 겨냥한 그런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예.